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 다음에 즉각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재차 6% 그러니까 4,000원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CPI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습니까? 바로 기준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 아니면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은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 금리가 동결된다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자, 니플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1월 15일 날짜로 항소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16일 새벽 2시 정도 이후부터 이 부분이 항소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CPI가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죠. 자, CPI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CPI 어떻습니까? 미국의 CPI가 오늘 날짜 밤 10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가 어땠습니까? 3.3%, 3.2%, 0.3%, 0.2%.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근원이란 뜻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물가입니다. 자,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연준이라는 아이들은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인데 물가가 높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죠. 근데 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를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자, 여기에 기관들이 투자하고 고래들이 투자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 세력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어때요?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투자 자금을 더욱더 유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투자 자금이 더욱더 많이 유입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I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어때요? 비트코인 또한 곧바로 반등력을 보이면서 현재 1.9%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니플 또한 7%가 넘는 상승력, 이렇게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 당연히 미국의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1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2시 이 SEC라는 아이들이 항소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은 가운데 상승력을 높일 수 있는 연동력을 제공했고 말 그대로 SEC가 항소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폭등력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 때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SEC가 설사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변동성이 나오다가 하방 압박을 받더라도 재차 반등력을 높이 올려줄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1월 20일 날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임식이 있다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1월 20일 날짜 동일한 날짜에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을 가로막고 있던 SEC라는 존재가 이제는 니플한테 친화적인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뭐가 있습니까? IPO, ETF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니플 코인의 모멘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한다고 했죠. 벌써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당연히 CBDC는 개발 속도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카드가 되었죠.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브릭스 연합이라든지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나라들이 점차 모여서 탈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필두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해당되는 최근에 사우디가 유입되었다. 이 브릭스 연합에 사우디가 들어갔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왜? 최대 우방 국가가 미국을 등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금융시장 중에 가장 크게 요즘 들어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바로 코인 시장이죠. 코인 시장에 달러에 유입되는 양을 늘린다.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 관점에서 SEC 위원장이 바뀐다. 이 부분 또한 당연히 2025년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벤트를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고래들이 니플 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해당되는 부분 밑에 부분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이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해당되는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상단 해당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의 링크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매매 대응 전략과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 뭐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니플 코인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 달부터 3,000원부터 4,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형성했었죠. 물론 24년도 12월 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포트를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부터는 새로운 포트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어때요? 3,500원에 바로 일어섰던 모습 2025년도부터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은 4,000원 위에서 안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업비트 기준으로 종가 기준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4,000원 이상에서 머문다라고 한다면 4,000원이 이제는 기준 라인이 되는 시점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4,000원까지 찍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 1,500원대, 여기 2,000원대, 그리고 그 전에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코인이 바로 니플이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정 구간을 갖고 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서 움직였다는 거.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에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12월 20일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먼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20일이에요. 말씀드렸던 고래가 포트를 정리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매도하고 끝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1조를 매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여러 번 맞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1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시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대량 매매가 뭡니까?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 딜이라는 것은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자는 1조를 살 사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손바뀜이 나타났다. 말 그대로 대량 매매를 통해서 고래들은 포트를 정리하고 있는 관점이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고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0일 이후에 어땠습니까? 24일부터 니플의 고래들은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계속 매수하라고 했죠. 2025년 낙관 논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고래들이 계속 매수하라고 한다고 매수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우리의 투자 심리를 먼저 지켜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근데 1조를 매도했다고 매도하신 분들, 다시 매수한다고 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 구간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표 보이시죠? 이 단가표는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기준 라인입니다. 기준 라인은 저점과 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수익 구간, 나는 저점에 잡아서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이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매도를 얼마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뉴스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하신다면 우리의 수익 구간 또한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빔의 매도 비중이 너무나 크시다면 당연히 매도 또한 그 비중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겠죠. 100%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매도 시점을 잡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 3,000원대도 우리는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3,500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매도한 대금에 매도한 현금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수익 구간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말씀드렸던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할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프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손바뀜이 있었겠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1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의 가격이 8%가 급등했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받고 있다. 자, 하나씩 보면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바로 펀드 ETF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펀드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 친암호화폐 정책,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정권은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친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건 내각을 구성할 때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또 하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할 때도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의 가격력을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니플의 ETF가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SEC가 SEC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ETF가 출시가 임박했다. 올해 다양한 가상자산의 ETF가 등장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그 부분에 맞춰서 코인 시장 또한 가장 발전이 높은 정권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가 커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이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것처럼 니플한테 맡기게 되면 니플은 우리한테 이자를 내려주고 은행처럼 대출 서비스도 가능한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를 예상합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되는 국가 간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때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국제 무역에서 해외 송금의 테마를 갖고 있는 니플 코인이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를 유입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니플이 이러한 알짜배기의 모멘텀들만 같이 가져가고 있다면 당연히 고래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지난 9월 달에 했거든요. 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니플 두 가지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기관,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이용되는 수수료 있죠. 그 수수료는 니플로 이용됩니다. 그렇다는 건 니플은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는 건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18년도보다 현재 시점이 고래의 주소 보유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태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냥 급등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냐? 제가 이 뉴스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선순위가 최저가에 해당할 때 그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는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시장 가치가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재료였다는 거. 그러면 니플 또한 마찬가지죠. 니플 ETF뿐만 아니라 뭐 CBDC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IPO, ETF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매집하고 싶습니까? 최저가에 매집하고 싶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고래들은 그 부분을 이용하면서 확실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시장의 가치 상승력이 높이는 부분은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데 지금은 1월 20일 트럼프의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1년도 바이든 정부 때 어땠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하고 올렸습니다. 월봉 기준을 올렸다는 거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1월 달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 4월, 5월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물론 그냥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고 한계점이라는 것은 모멘텀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고점이라는 것은 존재하니까 이 고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십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